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어색해 보이는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야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냐를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지지율 흐름 알아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 대표님, 우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라는 지지율 함수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다시 자기 대권 구도가 요동을 치겠죠. 네. 지금도 요동을 치겠지만 보궐선거 결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동안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인데 이렇게 되면 관심도와 또 결집도, 그러니까 관심도는 지금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보통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언급량이 많은 네. 치킨, 피자, 김치보다도 언급량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관심도라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30%대도 넘볼 가능성도 어떤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에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진단이신데 김명수 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때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까지 갔다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네. 다시 어떤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잡을까요? 글쎄 뭐 소셜 미디어 분석을 보면 뭐 치킨 피자보다 언급량이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지율 관심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지율이 당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사임을 발표할 때 일부에서는 상당히 뭐 순수한 면도 있었겠지만 사퇴한 일정을 보면은 마지막 날 사퇴 전날 대구를 공교롭게 대구를 방문했다는 사실이거든요. TK, 소위 말하면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TK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만뒀다고 하는 거는 이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그동안 좀 의도 있는 행보를 한 게 아니냐, 정치적 행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생각만큼 뭐 큰 폭으로 상승해서 갑자기 뭐 30%를 넘는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금 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이제 사태 명분일 텐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년에 그동안에 계속 정치 행보를 해왔다라고 만약에 인식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부딪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중대 과제가 될 겁니다. 그만큼 검찰총장이 정치판에 나서는 경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또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 이들이 이제 결집을 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부양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결집도가 높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일반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은 이 검찰의 문제와 또 대선 후보로서의 윤 전 총장의 위상만큼은 구분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총장 사태가 지지율 측면에서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지율이 상승을 한다면 득이 네. 된 걸로 보여지죠. 지지율이 네. 상승을 한다면.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국민들은 물론 이 대선이 지금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뭐 일부에서는 뭐 조선 왕조 500년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들은 상당히 이 정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은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대선 주자를 선택할 때 물론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할 때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선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 범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요. 네. 그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범야권의 뚜렷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국정을 운영해 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대선 주자들 지지율 영향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그 독주를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율 흐름에 득일지 실일지.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또 긴장을 할 경우에 결집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윤 전 총장의 사태는 대통령이 역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 검찰개혁 관련돼서 네.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된다면, 전개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이때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네. 그런 만큼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과 연동되어 있고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면 윤 전 총장의 또 부각, 또 두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는 조금 더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명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각이 여권 주자들 간에 분명히 함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을 좀 본다면은 범여권층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 그리고 진영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걸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해서 사퇴했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때문에 이낙연 대표라든가 정세균 총리 범여권 후보들에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지지율이 빠진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반대로 오히려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저는 빠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범야권 후보를 지지했던 다른 분들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잠재적인 범야권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 그렇죠. 쪽에 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진단이신데. 배 대표님. 네. 지금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권에서는 또 제3의 후보 얘기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어떤 3후보의 지지율에 변곡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운 형국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건가요?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봐야 되죠. 네. 여쪽이든 아니면 야쪽이든 간에.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 쪽은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이런 강력한 주자가 차기 대권 후보로 등장을 하면 여권 내에서는 기존의 후보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수 야권 쪽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하는 존재감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들 자기 대권 후보들이 또 지지율에 좀 영향을 받는 네. 다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3후보가 등장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환경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이틀 뒤잖아요. 9일 당대표에서 물러나는데 뭐 7개월 동안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잖아요. 반토막이 났죠. 네. 새로 만회할 기회가 찾아옵니까?
이제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상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 반사 효과를 본다면은 지지율 상승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본인의 존재감으로 본인 자생력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네.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돼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춘천 갖다 달걀 네. 공변당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뭐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을 떠나더라도 중요한 세 가지의 또 반등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여전히 호남 대망론 살아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호남에서 정권을 잡아보자 이런 열망이 분명히 범호남권에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플랜 가동이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너무 연동돼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네. 그 성과가 이낙연 대표로 이어지면서 반등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네. 분명히 찾아놓은데 어떻게 그 기회를 살리는지가 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재보궐 민심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그 LH 전현직 그렇죠.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돌발 액제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들이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집값인데요. 네. 이 부동산 투기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투기를 건절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 투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저는 붕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저는 상당히 서울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은 임기 말이긴 하지만 임기 5년 차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왜 공무원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면서요. 네. 이참에 한번 공무원 그 개혁을 저는 좀 집권 여당에서 좀 칼을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배 대표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지지율 흐름에 또는 당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윤석열 총장 이슈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부동산 이슈는 경제 이슈인데 서울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동산 이슈가 조금 가라앉는 양상이었어요. 근데 네. 부동산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정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20대, 30대, 40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칫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진보층 유권자들의 투표 적극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들 예상 외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죠, 예상 합니다. 외였죠.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 될 거로 봅니까? 뭐 전문가들도 다 의견들이 엇갈려요. 두 사람 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다들 선거에 어렵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또 이 단일화를 아름답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치 생명에도 상당히 타격이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려면 이제 18일 전에 해야 되니까 네. 아마 저는 뭐 17일쯤 이제는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절대 증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전 누군가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배 대표님,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요 스윙부터라고 하잖아요. 네. 50대 유권자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거의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제가 제기했던 것 같은데 네. 40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또 국민의힘 보수 야권 쪽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50대가 이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은 진보와 보수가 교차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50대 표심을 누가 가느냐가 서울시장을 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동쪽은 거의 지금 판세가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남권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여기가 가장 중요한 표심으로 읽힙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도 또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다지 큰 득보다는 잘못하면 저는 실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한교안 대표는 상당히 보수 강경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 오세훈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거는 바로 중도층 표심이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은 서울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표심,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0대의 표심을 갖고 와야 되는데 50대는 지난번 총선에서는 약 민주당에게 9에서 10% 정도 높은 지지를 해줬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만약 한교안 전 대표가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해준다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 또 박형준 후보가 대결로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덕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한테 역전당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 여론의 큰 흐름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은 네.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이슈, 네. 모두에게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어느 한쪽만 손을 들어주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이나 김영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되는 경우에 얼마만큼이나 본인의 후보가 됐죠. 얼마만큼이나 본인의 지지율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산 지역에서의 지지율, 특히 이제 정권 심판을 얼마만큼이나 누구로 틀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드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참 흥미로운 것은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도 50대가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시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지역도 서쪽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데 서울과 마찬가지인데 왜 서쪽이 낙동강 쪽이랑 더 가깝고 민주당이 그나마 경쟁력이 쫓아가는 김영춘 후보가 경쟁력이 살아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가 서구, 강서구, 북구, 그리고 사하, 사상, 그리고 부산 진구, 영도구입니다. 네. 진구는 김영춘 후보의 전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곳이고 네. 여기에 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곳이기 때문에 부산, 서울 마찬가지로 서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요. 보궐선거 서울 부산 얘기입니다만 여야 어느 쪽 구도가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야권이죠. 야권입니까? 야권이 훨씬 더 유리한 전국이죠. 네. 그래도 여기다 윤석열 사태 이슈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초박빙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네. 아니면 부산에서는 줄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네.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두 지역 지금 뭐 야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는 보여지지만 네. 그러나 선거라는 건 이제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율입니다. 그날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별 투표율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입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 상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오세훈 후보 시절 같은 그런 네. 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 대표님 짧게 네. 여야 어느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합니까? 구도상으로는 야권의 힘이 실려 있죠. 정권 네. 심판이 더 부각되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은 결국 서울은 단일화, 부산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이나 후보자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막판에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되느냐, 결집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살에 가까운 진압에 시민들은 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우리를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미얀마인들의 외침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